안녕 아들. 아빠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장례식장 예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 조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, 오늘은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절차로 조문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조의금을 받는 곳이 있고, 정이 모셔져 있는 분향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, 처음에 들어갈 때 조의금과 조의록을 적는 곳에다가 조의금을 넣고 이름을 적고, 그리고 분향소로 보통 들어가게 돼요. 분향소에 들어가면 영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상주들이 서 있거든. 들어가면서는 상주들한테 가볍게 목례하고, 그리고 영정 앞에 가게 되지. 우리가 이 분향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. 하나는 절을 하지 않는 교회 문화와 그렇지 않은 유교, 불교 문화가 있을 수 있거든. 그때는 향이 피어져 있는지 또는 십자가나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,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, 처음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향 옆에 새로운 향이 있을 거야. 두 손으로 공손하게 향을 하나 집어서 그 앞에 촛불이나 라이터가 있을 거거든. 촛불에 또는 라이터를 켜서 향 끝에 불을 붙이게 되지. 근데 불이 바로 꺼지면 괜찮은데 불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. 이때는 입으로 불어서 끄는 게 아니라 향을 살짝 흔들거나 아니면 왼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향의 불을 꺼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손으로 공손히 향을 꽂아 놓으면 돼. 그리고 뒷걸음으로 두세 걸음 뒤에 와서 절을 하게 되면 되는 거지. 고인한테는 절을 두 번 진행하게 되는데, 이때 누군가를 애도하는 절을 할 때는 남자의 경우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훅에서 자세를 잡으면 되고, 절을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틀어서 상주와 인사를 하게 되는데, 상주하는 절을 한 번 진행하고 단절을 하면 되는 거고, 이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한다거나 반갑게 인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지. 이때는 조용히 목례하고 눈빛으로 위로하고,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이면 안아주면서 위로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. 이때의 위로의 말을 전달하는 것, 이런 것이 너무 과하면 또 신뢰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빠는 위로의 눈빛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그렇지 않다면 상심이 많이 크시죠?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? 정도의 아주 짧고 간단한 인사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책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헌화라는 방법으로 조문을 하게 되거든. 그래서 아마 항아리나 상자에 흰색 국화꽃이 있을 거야. 역시나 두 손 또는 손을 받쳐서 각곳을 집은 다음에 영정사진이 있는 쪽을 꽃봉오리가 가게끔 해서 올려놓고 두세 걸음 뒤로 물러서서 10초 내지는 15초 정도 그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묵념을 하면 되는 거고, 묵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상주 쪽으로 돌아서서 상주에게도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로 조문을 마무리하면 돼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식사 자리로 안내를 하게 될 건데, 아빠가 먹는 걸 엄청나게 좋아하고 많이 먹기도 하는데 사실 장례식장 가서는 배불리 먹는 편은 아니거든. 내가 허기를 채우려고 가는 곳이 아니잖아. 그래서 가기 전에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으면 요기를 하고 가라고도 말을 하고 싶어. 그래서 적당량의 음식들을 먹고 술도 적당히 먹어야 되겠지. 그리고 술을 먹을 때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떠들지 않도록 누군가의 술을 따라주거나 건배를 하거나 이런 행동들은 신뢰가 되는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해 주길 바라고, 그리고 이런 말의 표현들이 있어. 포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, 사실 이 표현은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오래 아픈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사실 이 호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주들,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 호상이란 말로 위로할 수가 없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까 호상이라는 표현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말이지, 상주들이 들을 정도로 말을 꺼내면 안 되니까 주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. 예전에는 상갓집에 상주가 슬퍼하는 걸 잊게 해주기 위해서 상갓집에 오래도록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있어주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것이 예의일 때가 있었거든. 그런데 지금의 문화는 조금 바뀌어서 상주들도 너무 늦은 새벽에는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조문객의 예의라고 해.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.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곳이 예의도 갖추고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,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는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,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. 근데 그때 아빠를 위로해주러
할아버지의 가는 길을 마지막에 인사하러 오신 분들의 얼굴은 다 기억이 나거든. 그것처럼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지, 내가 돈을 얼마 해야 될지, 가서 어떤 순서로 조문을 해야 될지,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, 아빠는 정말 내가 위로해야 될 누군가에게 큰 힘을 주고 싶다면 시간 맞춰서 꼭 방문해서 내가 진심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면 아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. 좋은 일도 얼굴을 맞대어서 기쁜 얼굴로 축하를 해주면 좋겠지만,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찾아가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. 아빠의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.